우리를 괴롭혀왔던 하락이 끝나고 이제는 반등으로 역공을 할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마지막 피날레 하락이 나오고 나서 현재 61K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손절을 많이 쳤었는데 다행히 복구를 좀 한 상황입니다. 포지션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절 이후에 약 5만불 정도를 익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절한 금액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매매를 하고 더 좋은 분석을 통해서 손절하기 이전의 시드보다 더 높은 시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뉴스를 2개 정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운트 곡스 물량 매도 압력 크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가상자산이 분배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도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채권자들이 받아가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6만 5천 개로 언론에서 발표하는 14만 1868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며 6만 5천 비트코인 중 10%가 매도되어도 6,500 비트코인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 코인베이스 등의 비트코인 추가 이체 정황, 추가 매도 이어질까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채굴자와 독일 정부의 매도 소식, 마운트 곡스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독일 정부가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 약 3,000개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앞으로 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 추가로 매도될 수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호재 하나와 악재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모든 퍼드들이 결국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고 이러한 퍼드들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락장의 끝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퍼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 퍼드고요, 두 번째는 테더 퍼드고요, 세 번째는 마운트 곡스 퍼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운트 곡스 퍼드가 터져주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완벽하게 장식했죠. 이런 악재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저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앞으로의 더 큰 하락을 야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롱 청산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동성을 모두 공급하였고 숏이 청산을 많이 당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 맥과 관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락이 나오면서 진짜 없는 물량 다 받아먹었습니다. 청산 물량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8K까지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60K 후반대부터 있던 청산 물량부터 61K 구간까지 다 청산 물량을 먹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행보가 지속되고 난 이후에 청산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위로 62K부터 62.5K 부근까지 청산 물량이 조금 쌓여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봤을 때도 62.5K에서 63K 구간까지는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중요 매물대로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터치를 하고 무빙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 청산을 보죠. 24시간 동안 롱이 1억 1,700만 달러, 숏이 7,100만 달러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롱도 많이 청산되긴 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청산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제 청산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대신에 숏이 많이 청산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청산을 봐도 롱이 50만 달러, 숏이 150만 달러 정도로 숏이 3배나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숏 청산은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CBD 파이어 차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58K에 있던 매물대는 꾸역꾸역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까지의 시장가 매도, 그러니까 고래들이 시장가로 막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 그리고 100달러부터 1000달러 개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래와 개미가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매도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죽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매도 압력이 떨어진 만큼 상승을 하기에 굉장히 쉬워진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기도 더 쉬워진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롱숏 번갈아 가면서 잡아가면서 이렇게 시드를 어느 정도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포지션도 롱입니다. 제가 단타로 좀 치고 있어서 포지션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현재 20비트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평단가는 61.3K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난 다음에 떨어지다가 60K 구간을 지지를 못하면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혹은 60K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빠르게 이제 63.5K 구간까지 올려주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차트가 좀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패턴일 텐데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지지해주는 척 하다가 쭉 빠졌다가 반등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기다가 올라가는 테슬라 차트를 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나스닥이 떨어진다던가 어떤 증시적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60K를 좀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K가 깨진다면 다시 한 번 더 58K 구간이 위협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58K가 위협이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어떤 가격대인 만큼 지금 당장은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장 시작하고 나서 이 60K 구간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이 구간에서 바로 올려주는지 안 올려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표적으로 봐도 이제 슬슬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미체결 약정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봤을 때도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막 폭락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확언하는데 절대 더 이상 하락 없습니다. 58K 밑으로 빠지려면 거래소가 하나 뱅크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72K부터 58K까지 20%가 빠졌습니다. 10%를 720불로 놓고 68K까지 계산하면은 약 20% 정도가 하락이 나왔는데 더 조정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죠. 거기서 세력들도 만약에 더 떨어뜨리면 그거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털만큼 다 털었고 롱 진짜 이래도 롱 쳐 이래도 롱 쳐 이래도 롱 쳐를 계속 3주 동안 반복하면서 많은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매수 물량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물량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익절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세도 붙어주고 청산 물량 먹어주고 하면서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실히 추세가 꺾이는 모양,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올려준다라면 한시름을 더 놓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상승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63.5K 구간을 먼저 뚫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고 올려준다면 65K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나오다가도 빠르게 상승이 나와도 65K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빠르게 65K를 뚫고 나서 저항을 살짝 받았다가 65K 구간을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줄 수 있겠습니다. 65K 위로 올려놓으면 사실은 그 위로는 70K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70K를 뚫느냐 못 뚫느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72K 공성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떨어졌다 올라가든 최소한 58K는 다시 안 깰 거고 60K에서 지지 나와주면 제일 좋고 가장 좋은 건 그냥 여기서 반등 나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트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상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58K는 어쨌든 저점이 나오고 나면 알트들 많이 오를 것이다. 10% 20% 금방 오를 것이다. 떨어질 때 잡아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맞았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이 가격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밈코인들이 역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이는 거는 AI 코인들 뭐 아직스라든지 팻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잘 오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알트들이 뭐가 많이 오를지에 대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웹 3.0이라든지 뭐 다양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들 체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미스터 100 약 114비트코인 매수 5월 19일 이후 처음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이 주소가 490비트코인을 매도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이 고래는 총 66,599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고래 주소 보유량 중 12위에 해당됩니다. 해당 고래 주소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동 억만장자나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지난 2주 동안 13억 달러 순유출, 해당 기간 비트코인은 13% 하락이라는 소식입니다. ETF가 7일 연속으로 순유출세라는 소식인데요. 2주 동안 총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3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해당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69,500달러에서 66,600달러 그리고 58,000달러까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기현 크립토컨트 CEO는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SEC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 종료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SEC의 항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간주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SEC는 지난 19일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SEC 대변인은 조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아칸소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캐럴 고포스는 SEC의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기영 비트코인 장기적 강세 전망 유지, 리스크 관리는 필요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장 사이클에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다한 리스크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알트코인 시즌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매도 압력도 작용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선물 포지션 감소세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에 신규 자금이 줄고 미국발 매수세도 감소했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수요가 비트코인을 초과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